육군 병장 유찬이 내무반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죠. 동기들은 벌써부터 사회 이야기로 들떠 있었지만 유찬의 마음속엔 늘 그 무거운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집에 혼자 계실 어머니 이영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로 유찬을 키워주신 어머니였죠. 그런데 어머니는 참 이상한 분이셨어요. 과거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셨거든요. 엄마 젊었을 때는 어떤 일 하셨어요? 어릴 적 호기심 많던 유찬이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단다라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친척들도 없었고 어머니의 친구도 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어머니는 유찬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유찬의 기억 속에는 어머니의 특별한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밤중에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정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마치 군인이 긴급 상황에 대비하듯 말이에요. 복귀해야 해. 나는 중이야. 어머니가 중얼거리던 그 말들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어린 유찬은 그냥 어머니가 무서운 꿈을 꾸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찬은 부대에서도 모범적인 병사였어요. 가난한 형편 때문에 다른 동기들처럼 자유롭게 놀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더욱 성실하게 군 생활을 했죠. 후임들도 잘 챙겨주고 상급자들에게도 인정받는 병사였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유찬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찬이 형, 어머니가 어떤 일 하세요? 어느 날 후임 김일병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계셔. 유찬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사실 어머니는 집에서 간단한 부업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계셨습니다. 바느질이나 청소 일을 하시면서 유찬이 군에 간 동안 혼자 지내고 계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임시방편 같았어요. 마치 어머니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찬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대하면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어머니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유찬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영희에게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과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곧 그의 앞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유찬이 후임들과 함께 부대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병장 유찬,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찬이 뛰어가 경례를 올리자 중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단장님이 부대 시찰 오신다. 그런데 너를 개별적으로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 저를요? 유찬은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말단 병사 개인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사단장님 지시니까 준비해라. 사단장 장준필이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장 사단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함께 냉철한 군인 특유의 기품을 가진 분이었어요. 다양한 전투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으로도 유명했죠. 유찬은 사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장준필 사단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무거우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병장 유찬. 앉아. 유찬이 의자에 앉자 사단장이 서류 뭉치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아는 사람이 있는지 말해보게. 유찬이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군복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같은데요. 유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준필 사단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영희입니다. 사단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가 이영희 중위인가? 중위요? 유찬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군인이었다는 건가요? 장준필 사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민과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그렇다면 살아 계시다는 말인가? 네.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장님,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사단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20년도 넘은 시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유찬, 자네는 어머니로부터 과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아니요. 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절대 안 하세요. 그럴 것이다. 사단장이 중얼거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단장실 안에는 벽시계 소리만 뚝딱거리고 있었어요.
유찬은 사단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찬, 나는 자네 어머니를 알고 있다. 아니, 알고 있었다고 해야겠군. 하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걸 몰랐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 어머니는 이 나라를 위해 큰 희생을 하신 분이야. 하지만 그 공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유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과거를 숨기고 살아오신 어머니, 밤마다 중얼거리시던 그 말들. 그리고 지금 사단장의 말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는 거죠? 장준필 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자네와 자네 어머니, 그리고 나 모두의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 다음 날, 유찬은 다시 사단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장도 함께 있었어요. 장준필 사단장이 유찬을 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유찬, 어젯밤 잠은 잘 잤나? 아니요.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사실 유찬은 밤새 어머니 생각만 했어요. 그동안 왜 과거를 숨기셨는지, 왜 밤마다 중이라는 말을 하셨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자, 이제 자네가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주겠네. 사단장이 파일을 열어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작전 보고서들이었습니다. 1998년 북방 국경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던 부대가 있었다. 그 부대의 부대장이 바로 이영희 중이었어. 유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부대장이었다고요? 그렇다. 이영희 중위는 당시 가장 우수한 특수부대 장교 중 한 명이었지. 그런데 그 마지막 작전에서 사단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민간인 대피 작전이었다. 국경지대에 고립된 민간인 가족들을 구출하는 임무였는데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았어. 대부분의 대원들은 안전하게 철수했지만 이영희 중위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민간인 2명을 더 구하려 했다네. 유찬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희 중위와의 마지막 교신이 있었어. 민간인 2명 더 발견했습니다. 구출 후 복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지.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연락이 끊겼다. 그리고 현장에 폭발이 일어났어. 나는 그 지역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사단장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그 당시 소령이었던 장준필은 철수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그 폭발 규모로 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이영희 중위는 공식적으로 순직 처리됐다. 순직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 작전이 극비 작전이었거든. 국가기밀과 관련된 일이라 공개적으로 추모할 수도 없었고 가족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었어. 유찬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죽은 사람으로 처리됐다는 말씀이세요? 안타깝게도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걸 꿈에도 몰랐네. 중대장이 옆에서 말했어요. 유찬아, 내 어머니는 영웅이셨다. 민간인을 구하려다가 실종되신 분이야. 하지만 유찬의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영웅이라는 것보다 왜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사셨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사단장님,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남으신 건가요? 그리고 왜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내가 궁금한 부분이다. 자네가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네. 유찬은 휴가를 신청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단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찬, 자네 어머니께 이 말씀을 전해드려라. 장준필이 아직도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휴가를 받기 전에 유찬은 중대장 이준호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평소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셨거든요. 중대장님, 저희 어머니 일로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 사단장님께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 정말 놀라운 일이야. 이준호 중대장은 30대 중반의 젊은 장교였지만 군사사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었어요. 혹시 1998년 당시 자료나 사진이 더 있을까요? 있다. 사단장님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자료들이 있어. 잠깐 기다려봐. 중대장이 전화를 걸어 사단장과 통화를 했어요. 잠시 후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단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셔. 그분도 자네와 함께 과거 자료를 보고 싶어 하시나 보다. 1시간 후 장준필 사단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유찬, 이 자료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것들이다. 공식 기록에서는 삭제된 것들이지. 파일을 열자 여러 장의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유찬의 눈을 사로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앞줄 가운데에 중위 계급장을 단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분명히 어머니 이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이 사진은 1997년에 찍힌 거다. 이영이 중위가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임명된 직후였지.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군복이 너무나 잘 어울렸고 다른 남성 대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다. 사단장이 가리킨 곳에는 젊은 소령이 서 있었어요. 20년 전의 장준필이었습니다. 그는 이영희 중위 옆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단장님과 어머니는 어떤 관계셨나요? 동료였다. 아니, 전우였다고 해야 맞겠군. 이영희 중위는 내가 본 군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 하나였어. 또 다른 사진들을 보니 어머니의 군인 시절 모습들이 더 나타났어요. 훈련하는 모습, 작전 브리핑을 받는 모습, 부하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에서 어머니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맞나요? 유찬이 중얼거렸어요. 집에서 보던 어머니는 항상 조용하고 소극적이셨거든요. 과거 이야기를 피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이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맞다. 이영희 중위는 특수부대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장교였어. 특히 민간인 보호 작전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줬지. 중대장이 말했어요. 유찬아,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지금까지 숨어 지내셨을까? 유찬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화려한 군인 경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왜 그동안 혼자 힘겹게 살아오셨을까요? 사단장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그것은 작전 당일 아침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이영희 중위가 부대원들과 함께 출발 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다. 이날 이후로 이영희 중위를 본 사람은 없어. 유찬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서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그리고 왜 그동안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사셨는지도 물어봐야겠다고 말이에요. 사단장님, 저 내일 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유찬, 자네 어머니께 내 안부를 꼭 전해다오. 그리고 사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전해다오. 휴가를 나온 유찬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 이영희가 평소처럼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유찬을 보자 반가워하시며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아들 휴가 나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엄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찬이 사진들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니? 엄마, 사단장님이 엄마를 아세요. 이영희 중위님이시죠? 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이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찬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에요. 엄마는 죽은 사람으로 처리돼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순직자로 기록됐다고 하는데 왜 엄마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때 나는 기억을 잃었단다. 기억을요? 폭발 사고 후에 정신을 잃었어. 깨어보니 병원이었는데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 유찬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병원에서 나를 돌봐주던 간호사가 있었어. 그분이 나를 집으로 데려가 돌봐주셨지. 그런데 몇 년 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고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단다. 왜요? 왜 부대에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찬아, 나는 작전을 실패했어. 민간인을 구하지 못했고 동료들에게 피해만 줬지. 어떻게 돌아가겠니? 유찬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는 민간인 2명을 구하셨다고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영웅이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야. 유찬은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사단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했더니 사단장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그랬구나. 기억을 잃으신 거였어. 사단장님, 어머니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준필 사단장이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어떤 방법이든 해보겠습니다. 국방부에 정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하는 거다. 이영희 중위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작전의 재평가를 요구하는 거지. 그럼 엄마의 공적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그 작전이 아직도 기밀사항이라 국방부에서 쉽게 공개하려 하지 않을 거야. 차단장이 솔직히 말했어요. 유찬, 이 일은 단순하지 않다. 정부 기관의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거든. 그들은 처음엔 묵살하려 할 거야.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차단장이 유찬을 보며 말했었쇼. 좋다. 내가 도와주겠네. 하지만 이 싸움은 길어질 수도 있어. 각오해야 해. 유찬은 각오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시 휴가를 받아 집으로 향하는 유찬의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진실을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유찬이 들어서자 어머니가 돌아보셨는데 그 눈에는 지난번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찬아, 왔구나. 네. 엄마, 사단장님 말씀 전해드릴 게 있어요. 유찬이 장준필 사단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사과의 말씀을 전하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필이가 아직도 그 일을 기억하고 있구나. 엄마, 사단장님은 그날 엄마를 두고 철수한 걸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준필이 잘못이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작전상 철수가 맞는 판단이었지. 하지만 엄마는 홀로 남겨지셨잖아요. 찬아, 어머니가 유찬의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를 다 해줄게.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날 나는 정말로 민간인 2명을 더 발견했었어. 할머니와 손자였지. 할머니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었고 아이는 겨우 5살이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 그래서 마지막 교신에서 민간인 구출 후 복귀하겠다고 보고한 거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와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도중에 적의 공격을 받았어. 폭발이 일어났고 나는 정신을 잃었지. 어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깨어보니 낯선 병원이었어. 그 할머니와 손자를 구한 민간인 의료진이 나를 구해준 거였지. 하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었어. 얼마나 오래 기억을 잃으셨어요? 거의 3년 동안이었어. 그 사이에 나를 돌봐준 간호사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에게 영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내가 계속 영희하고 중얼거렸거든. 유찬이 놀랐어요. 그럼 엄마는 자신의 이름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 계급도, 소속도, 가족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 용어들은 자꾸 입에서 나왔지. 복귀해야 한다. 나는 중위다. 이런 말들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어요. 그 간호사 언니 집에서 지내다가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이미 너를 임신하고 있었지. 저를요? 응. 그 간호사 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군인이었어. 휴가 때마다 집에 와서 나를 돌봐주곤 했지.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유찬은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기억을 잃은 나를 끝까지 돌봐주려 했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 사람도 작전 중에 순직했어. 너를 낳기 직전에 말이야. 유찬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순직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혼자 너를 키우면서 살았어. 기억은 거의 다 돌아왔지만 이미 죽은 사람으로 처리된 나를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니?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내가 자라서 엄마의 과거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지. 어머니가 유찬을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찬아, 엄마가 너에게 거짓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유찬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단장님이 나를 찾았다는 건 곧 모든 게 밝혀진다는 뜻이겠지? 유찬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숨지 마세요. 엄마는 이 나라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유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엄마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질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이제야 제 정체성을 찾은 것 같거든요. 저는 영웅의 아들이었네요. 그날 밤 어머니와 아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년 넘게 숨겨졌던 모든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유찬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이죠. 부대로 복귀한 유찬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속에는 강한 사명감이 생겼어요. 장준필 사단장을 찾아가
어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전했습니다. 차단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이영희 중위는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려 했던 거였어. 차단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방부에 정식 재조사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이 신청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내가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올리겠네. 일주일 후 장준필 사단장은 국방부에 이영희 중위 생존 확인 및 명예회복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차가웠어요. 기밀사항과 관련된 오래된 사건이라 재조사가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대장 이준호 대위와 상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차나, 군 내부 게시판에 이 이야기를 올려보는 게 어떨까? 그래도 될까요? 물론 기밀과 관련된 부분은 빼고 말이야. 이영희 중위의 희생정신과 현재 상황만 알려도 충분할 거야. 중대장의 조언에 따라 유차는 군 내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1998년 실종된 이영희 중위입니다. 20년 넘게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는 생존해 계십니다. 어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글이 올라간 지 하루도 안 돼 엄청난 반응이 일었어요. 군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희 중위를 기억한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90년대 말에 복무했던 예비역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민간인 구조 작전의 전문가였다.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어요. 특히 90년대 말에 복무했던 예비역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져나갔고 예비역 단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유찬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영희 중위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예비역들이 직접 나서서 증언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유찬, 이영희 중위님의 아드님이죠. 한 중년 남성이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1998년 당시 이영희 중위님과 함께 작전에 참여했던 하사였어요. 김상훈 씨는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해 주었어요. 중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민간인 보호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그날도 마지막까지 민간인을 구하려고 하셨어요.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병사들, 이영희 중위를 알고 있던 동료 장교들, 심지어 그녀가 구했던 민간인의 가족들까지 나타났어요. 할머니와 손자를 구해주신 분이 이영희 중위님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구조된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증언에 나선 것이었어요. 국방부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론이 형성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침내 국방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이영희 중위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유차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어머니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장준필 사단장이 유찬을 불러 말했어요. 유찬, 잘했다. 이제 시작이야. 자네 어머니는 곧 이 나라가 인정하는 영웅이 될 거야. 고맙습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다. 이건 자네가 해낸 일이야. 자네의 효심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지.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예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도 유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의 재조사가 진행됐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어요. 이영희 중위의 특수임무 수행 중 실종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 해당 장교의 임무 수행은 모범적이었으며 민간인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희생정신은 군인정신에 귀감이 된다고 판단됨. 공식 발표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영희 중위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록을 정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유찬의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제대식 하루 전 중대장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유찬아, 내일 제대식에 사단장님이 직접 참석하신다고 하셔. 사단장님이 제대식에요? 그럴 리가 없지.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제대식 당일 아침, 유찬은 마지막으로 군복을 정돈했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쉬움보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연병장에 나가보니 장준필 사단장이 정말로 와 있었어요. 제대식이 끝난 후 사단장이 유찬을 따로 불렀습니다. 유찬,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자네 어머니 소식 들었나? 네. 명예회복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야. 국방부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네. 유찬이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그렇다. 그리고 이영희 중위, 자네 어머니께 명예 진급도 검토 중이야. 중령으로 말이지. 중령이요? 20년 넘게 복무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받으셨을 진급이거든. 차단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유찬, 사실 내가 자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무엇인가요? 나는 20년 넘게 그날의 일을 후회하며 살았네. 이영희 중위를 두고 철수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늘 의문이었어. 차단장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자네를 만나고 자네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걸 알게 되면서 깨달았다네. 그분은 정말로 군인의 본분을 다하신 거였어. 차단장님,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어머니를 위해 끝까지 싸운 자네의 모습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어. 자네 어머니는 이 나라의 영웅이었네. 그리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경례를 마친 사단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악수하자. 동지로서 말이야. 유찬이 사단장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그 사람과 지금 악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고맙네. 유찬, 자네 덕분에 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 아닙니다. 차단장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대식이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유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유찬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도 이미 들었단다.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찬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계속 숨어서 살았을 거야.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돼요. 엄마. 그날 저녁, 유찬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숨겨두셨던 물건들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군복과 훈장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다시 입어볼까? 어머니가 군복을 꺼내 들으셨어요. 그러세요, 엄마. 어머니가 오랜만에 군복을 입으셨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 어울렸어요. 특히 중위 계급장을 다시 다루신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어떠니? 최고예요. 엄마, 정말 멋있어요. 어머니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영희 중이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벽에 걸린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몽 속에서가 아니라 당당한 군인으로서 말이에요. 유찬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이죠. 무명의 영웅이었던 이영희 중위는 이제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유찬도 당당히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유찬과 이영희님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